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위기상담 강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 위기의 특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는 한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사건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통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위기의 정도, 위기의 심각성, 위기에 대한 인식의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의 속성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기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긴박하게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위기를 만난다면, 사건을 만난다면 대처할 능력과 준비성을 갖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큰 파장을 만들고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그 길을 타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기를 합니다. 일전에 자동차 사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긴박하게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충격까지 발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에는 이처럼 긴박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위기는 우연성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게 우연하게 위기가 찾아와서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삶 속의 중심을 흔들고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것이 위기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기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파생되어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들기 때문에 위기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또 아빠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에게도 영향이 파급이 되고 또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문제가 파급이 되어서 가족 전체의 문제를 양산하는 것이 위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복잡하게 얽혀진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기는 항상성의 속성을 만들어냅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호메오스타시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개인이나 가정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인 어떤 균형이 깨어지는 문제가 찾아왔지만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위기는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긴장이 사라진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속성으로 긴박성이 있고 우연성이 있고 복합성이 있고 항상성이 있다. 위기의 속성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기의 스트레스 평가 척도를 홈즈와 레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심각성, 문제성, 여러 가지 충격,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성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느끼는가, 어떠한
마음속에 충격을 느끼게 되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수치를 매겨 놓았습니다. 경미한 사건에서 심각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보면 먼저 우측 제일 밑에 사소한 법률 위반, 교통 위반 같은 것이겠죠. 그것을 11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성탄절 같은 즐거운 일에도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12점이 되고, 휴가도 그렇고, 식사 습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스트레스가 15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잦은 접촉,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자주 접촉하게 되면 그것도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수면 습관의 변화가 16점, TV, 냉장고, 매입의 저당이나 융자 같은 것들도 스트레스가 17. 적어도 이 정도의 문제는 개인에 따라서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중차대하게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오락의 변화, 내가 즐기고 나누는 그런 오락생활 속에서 변화도 스트레스 지수가 19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학할 때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스트레스 지수를 20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23점, 개인 습관의 수정, 습관이 바뀌는데도 스트레스가 24점이나 됩니다. 학업 시작 또는 중단하는데도 26점, 부인의 취업 혹은 이직, 자기의 아내가 새롭게 취업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이직할 때도 스트레스 지수가 26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갑작스러운 성공도 스트레스 지수가 28점이나 됩니다. 가족 간의 문제, 자녀의 출가가 29점. 저당이나 융자, 저당권 상실이 30점에서 31점. 부부싸움의 변화, 다툼이 많아지거나 또 늘 다투는 사람이 갑자기 다툼이 줄어들 때 그때도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직, 직업의 변경 이런 것도 36점이 나왔습니다. 친한 친구의 죽음이 37점, 그리고 중요사업의 재정비 39점, 식구가 증가할 때 생명이 탄생한다든지 또 새로운 양자를 드리는 이런 식구의 변화가 39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도 40점, 은퇴하는 일이 45점, 이렇게 은퇴할 때도 스트레스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 파탄 후에 화해하는 것, 다시 화해하는데도 혼자 살다가 다시 상대자와 배우자와 화해하는 것도 45점이라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 47점, 결혼하는 문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50점인데 혼자 살다가 또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함께 매여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50점이나 매길 만큼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부상이나 병이 생길 때 53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할 때 63점, 대단히 높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옥될 때 63점, 부부간의 별거가 65점, 이혼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73점,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배우자의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죄책감과 또 충격을 주어서 잘 관리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1년 이내에 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우측 밑에서 보면 경미한 사건, 경미한 위기가 150점에서 199점까지를 경미한 위기라고 보고 견딜 만한 위기를 200점에서 299점까지, 심각한 위기를 300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1년 단위로 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1년 기간 동안 150점에서 199점까지를 경미한 위기로 볼 수가 있고 1년 동안 견딜 만한 위기가 200점에서 299점, 심각한 위기를 300점 이상이라고 보는데 이 심각한 위기를 1년 또는 2년 안에 겪게 될 때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의 종류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케플란이라는 학자는 위기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달적 위기고 또 하나는 우발적 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발달적 위기는 사람이 탄생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개인의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발생되는 위기를 발달적 위기, developmental crisi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발적 위기는 갑작스럽게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위기를 우발적 위기, accidental crisis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적 위기는 누구나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발달적 위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생명이 출생할 때 기쁨도 되지만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숙제 과제가 그 가정에 주어지게 됩니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한순간에 숙제가 과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 생명을 양육하고 그를 돌보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살던 부부가 한 생명으로 인하여 굉장한 책임과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많은 자유가 억압이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어린 생명에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발달 과정 속에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사람이 자라나서 이제 아동기를 지나 유년기를 지나서 사춘기가 될 때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은 발달적인 위기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른이 되기 전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친구에 대한 생각, 이성에 대한 생각, 새로운 사고의 확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면 어떤 꿈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며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사춘기의 발달 과정 속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는 거죠. 졸업식을 통해서 또 취업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또 문제의식을 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굉장한 발달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요즘에는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혼자 살아야 할 것인가, 결혼의 위기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그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됩니다. 이것이 발달적인 위기입니다. 또 중년의 위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40대 중후반부터 오늘날은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60대 후반 정도까지가 중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년기는 이제 노년기를 앞두고 또 하나의 큰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해도 될 것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바람직한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중년기에 사춘기 못지않는 아주 장기간의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도 또한 부모님의 장례를 통해서 또 한 단계의 발달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갱년기, 여성들, 남성들 다 갱년기가 있습니다.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도 이제 약해지는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이 약해지는구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소심해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갱년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은퇴를 한다든지 죽음을 앞두고 우리 인간은 발달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월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우월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발적인 위기입니다. 욕구 충족의 필수 요소가 상실될 때 발생합니다. 우발적인 위기는 지위와 존경이 상실된다든지 내가 갑자기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 직분을 빼앗긴다든지 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자연재해를 만났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위기는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인의 자원에 따라서 우발적인 위기는 대처하는 다양한 능력이 다르고 또 대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맥스 웨인과 트레이드 웨일은 인간의 기본적인 위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런 위기로서 먼저 신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단계별로 영아 때부터 또 유아기로 또 아동기로 사춘기로 장년기로 중년기로 쭉 넘어가면서 신체적으로 겪는 그런 위기를 말합니다. 자아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사춘기로 넘어가면서 한 인간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단계로 성장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아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위기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친구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때로는 위기이지만 관계가 파괴되거나 관계가 단절될 때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환경의 위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영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영적인 위기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케플라는 발달적 위기와 우발적 위기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 케플란의 위기의 종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